네,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MB 개객기 후원명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적폐청산 수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참 국론 분열, 안보, 경제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레파토리죠. 늘 하던 말이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늘 하던 말이. 친일파들이 지랄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선동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안보팔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공론 분열 이거는 자기 지지층한테 하는 거죠. 보수층아 결집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MB 출국 전에 이제 출국 금지하라고 막 서명 운동하고 그랬는데 결국 출국을 했네요. 출국하는 거야 뭐. 근데 MB가 이렇게 출국을 강행을 하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될 거란 거 알면서도 일정을 강행한 게 뭔가 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추측도 있어요. 공론 분열 말하면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이고 안보 위기는 보수의 늘 레파토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위기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정치 보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프레임 갖다 씌우는 것이고 경제 위기 같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작정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아랍에 뭔가가 있다. 내가 지금 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면 쥐도 알거든. 내가 잘하면 한 달 안에 한번 들어가겠는데 그 사이에 뭔가 내가 가서 급히 내가 가서 사인할 게 있다라든가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출국 전에 테이프로 포토라인을 기자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세모를 쓱 지나쳐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진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뺑기치를 하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급히 내 돈을 딴 데로 옮겨놔야 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일단은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하고 또 기무사, 네, 요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가 안보가 아니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일했잖아. 친위대 한 거죠. 그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전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책임을 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전두환의 뒤를 따라야지 박근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맨 처음부터 태블릿 PC 튀어나오고 이럴 때 스스로 하야했으면 지금 저렇게 빵해서 저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판결 있고 할 때 다 내 잘못이다. 인정했으면 지금 저렇게 됐을까요? 다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조항된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명박도 다 내 책임이다. 근데 박근혜는 좀 그럴 수 있다 쳐도 MB는 그걸 모를까요? 근데 이게 이제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자꾸 펌프를 친다고. 그럼 귀 얇은 사람 거기 넘어가요. 줏대가 없는 거지. 안 됐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었죠. 늘 같이 가면서 계속 국격과 품위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피의자가 출국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를 입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그는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럼 댓글 국정원 이거 잘못된다는 건 인정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서 0.45%만 진실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01%라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자료도 개소리예요. 이거 원래 수사 처음에 검찰이 할 때 이거 얘들이 다 자료 삭제하고 없앴던 거거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때 그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줬을 때 노트북 냈잖아요. 인터넷 기록은 인터넷에 온라인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노트북 내면서 나는 댓글을 단 적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어이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하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삭제한 기록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동관은 이동관이가 지가 피의자가 된 것처럼 이명박보다 더 난리쳤잖아요. 친위대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동관은 날아가요. 아 진짜요? 이동관 날아가요. 봐요 한번. 뭐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MBC 건하고 이렇게 해서 그 김재철하고 엄청 만났다더만 이동관이가. 김재철이랑 이동관이랑 김재철은 MBC 특파원 출신이야 도쿄. 네. 이동관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출신이야. 거기 가고 예전부터 쿵짝쿵짝한 거야. 그리고 이동관이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하고 김재철은 MBC 사장으로 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밥은 김지철이가 사고. 김지철이가 뭔 돈으로 샀겠어? MBC 돈으로. MBC 돈으로 샀지, 그래. MBC 카드로. 맨날 그랬다고. 그거 지금 다 나오고. 이동관도 이제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 발끈하는 거야, 이게. 이동관이 더. 아, 본인도 포토라인 연습한 거네요, 그러면. 연습했죠. 예. 어쩐지 그 포토라인 굉장히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김관진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MB가 또 발끈을 했더라고요. 예.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말라고. 그 상식에 상식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본인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관진이 불었는데 뭐 앞으로 김관진이 더 불 거예요. 왜냐면 오늘 호송차에 내리는 김관진 봤어요? 못 봤어요. 멘탈 부은 게 아, 표정이. 여기는 어딘가 난 또 누구인가 완전 눈이 그냥 완전히 총명함이 완전 사라졌어 눈이. 아니 근데 MB도 출국하기 전에 측근들하고 5시간 가까이 무슨 대책회의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김관진을 보고 똥줄이 따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어. 5시간 동안 화만 냈을 거예요. 잘못한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지금 대책은 아까 내가 인 것처럼 다 인정하는 게 대책이에요. 안 할 것 같죠? 네.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이동관이도 이런 말도 했더라고. 환부만 도려내지 왜 손발을 자르겠다고 덤비냐. 그러니까는 김관진이 환부라는 건가요? 모르겠어 뭔 말인지. 본인도 모르겠고요. 환부인데 잘 모르나 봐요. 어쨌든 김관진이 앞으로 더 불 거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같은 사람은 평생 실패를 먹을 거 있잖아요. 네. 계속 출세한 사람이잖아. 갑자기 근데 포승줄 묶였어 수갑차고. 와, 멘탈 완전 무너지지. 국정원 변호사처럼 못 견뎌야 된다니까. 김관진이 그렇겠네요. 김관진 멘탈이 진짜 가루가 됐겠네요. 예전에 그거 봤잖아요. 너가 중대장이구나. 내가 무섭니? 뭐 맞아. 그래. 투자를 갔을 때. 맞아. 쪽팔려. 국방부 장관일 때. 이불킥 그러던 양반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손에 쇠만 차이면 그냥 끝나는 그러면 빨리 나오기 위해서 별수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옆구리만 툭 찌려도 다 물 것이다. 전 아이러니하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아프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석 쓰고 이럴까봐 몸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약간 나이 많으시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 몸이 살짝 떨리고 수전증 오고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쇼하는 거야. 건강 잘 지키시고 꼭 죄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3분 정도 좀 넘는 시간 발언했다는데 혀를 계속 날름거렸다며 뱀 새끼도 혀를 잘 날름거려. 입술이 마르니까 초조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초조함. 저는 또 제가 좀 긴장하고 그러면은. 입을 해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진짜 이 와중에 그러고 싶니? 저는 입으라는 거 다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MB가 마우스 베스트 이런 건가? 혀 계속 내리려고 그래서 뭐 했잖아. 이런 거 다 거짓말 할 때 나오는 액션들이야. 5시간 동안 그런 거 연습했나?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런 말 했어요.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건 쉽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맞아요. 지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한 국가를 쉽게 빠르게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관진 구속 그리고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명. 이병기가 마지막으로 검찰 소환됐어요. 네. 근데 그나마 이병기가 낫더라고. 그리고 앞에 남재준, 이병호는 내가 뭘 잘못했어. 국정원이 뭘 잘못했어. 요걸로 모셨거든. 요걸로 모셔놓고 들어가서 다 쳐불었지. 근데 치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화관에서 다 불었어. 네. 근데 이병기는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그리고 수사 잘 받겠다.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나마 이병기가 괜찮은 말 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되네. 그러니까 이병기가 원래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병기는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잖아. 네. 돈을 줘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잖아.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수상이 밝히겠다. 더 밝힐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 지가 박살나는데. 그렇죠. 징역 5년 너무 길어. 3년 해줘. 하나 더 얘기해줄게. 뭐 이런. 강호의 의리가 어딨어? 강호의 의리가 떨어진 지 5천년이야. 다 떨어졌어요, 의리는. 그렇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파는데 주군을 뭘 왜 모셔? 그러니까요. 장세동이 내가 30억 좀 받으면 내가 또. 안 그래?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배신이야, 배반.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남재준이나 이병호 같이 딴소리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이병기가 훨씬. 그러니까 남재준, 이병기가 딴소리 넣고 들어가서 불었잖아요. 네. 이병기는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서 더 많이 불 것이다.
이러고. 내가 준비해 왔어 이렇게. 혹시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일단 이 3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차례로 진행이 되면서 국정원 중간 보스급 인물에 대한 수사들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죠 이제. 아예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급이 점점 높아짐이 느껴지잖아요. 이병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최정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맛이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MB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정황들이 팩트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요것만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부를 때는 모든 게 세팅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못 빠져나가게. 예를 들어 혐의가 5개야. 4개는 지금 세팅됐고 한 개가 모자란다. 그럼 부르면 안 돼. 왜냐면 두 번 부를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휘몰아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명박입니다만은 지금 검찰 준비할 거고 네. 그 화룡점정은 원세훈이가 찍을 것이다. 원세훈만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이런 애들, 김간진 이런 애들 주소 있잖아요. 네. 그거 탁 들고 원수한테 가는 거지. 얘들 다 부르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야, 너 혼자 죽게 생겼다. 나머지 다 집행유예야. 너 혼자 무기징역 너 살려고. 혼자 무기징역 어떡하래로. 아니, 그 중동 아랍에 원세훈 돈 넣어주러 갔나? 원세훈 계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랍에? 그러니까, 큰일 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간 보스급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 이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참 수사 못하시나고. 지가 지금 다 불고 있는 실정인데. 협조하고 있네요. 아이, 그럼. 자발적 수사를. 그러니까 원세훈도 콩닥콩닥해, 지금. 나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세훈도 불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다 세팅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부르는 순간 탁 구속시키는. 그러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작년 말, 올 년 말 진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 구현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조만간 이제 포토라인 앞에 똑바로 선 MB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열렸죠. 녹음 날짜로 오늘 열렸는데 예상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뭐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제외하고 야3당의 대표가 모두 대선 후보들로 채워졌는데 대선 후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네. 이 정도 만에 패배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정당의 대표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보통 대선에 패배하면 자기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자숙한. 자숙하고 가장 큰 게 후보 책임입니다. 외유 떠나고 공부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다 와갖고 당 대표 쳐하고 욕심 뒤룩뒤룩 욕심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들은 대권에 멀어진다. 그러니까요. 참. 멀리 내다봐야지. 바로 적당히 밀당을 좀 할 줄 알아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안 되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선수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아갈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날아가기도 했지만. 본인이 나가지 말아야지, 책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갔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유승민 대표가 오늘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21일에 어떤 결론을 낼지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전에 뭐 통합을 하려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해를 넘긴다면 동력이 빠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도 보수 통합이면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국민의당밖에 없지 뭐. 뭐가 있어. 안철수 개 정도?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김성식 의원 뭐 그 정도에서 통합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구민주당 의원들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는 아마 뭉개고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니들이 뭐 지금 나간다고 지랄해봐야 뭐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반대하잖아. 그렇죠. 그 사람 다시 오는 거 싫어하죠. 안철수가 안다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니들은 싫어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걸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이거거든. 왜? 못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을 쪼개? 당을 쪼개면 쥐들은 유승민이랑 손잡으면 되지만 남은 사람 또 어떻게? 이 사람 진짜 갈 데 없거든. 그렇죠. 그런 걸 노려가지고 지금 안철수는 그 호남계 의원들이랑 뭐 협의하거나 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 갈 길 마유회를 가지 싶다. 네. 호남 의원들이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입장으로서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완전히 막아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 싫대잖아. 아니 뭐 99% 싫어하겠죠. 근데 그건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건다면 문제가 있겠지. 나 이거 안 하면은 안 들어온다. 그럼 안 받아줘야죠. 뭐 백의종을 한다는데 구태여 그거를 뭐하러 꺼져 할 필요 있어.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 거부하면 그 사람들도 어디가 그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120석 쌓고 120석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유승민이랑 안철수랑 손잡으면은 안철수 더 지랄하겠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게 스탠스를 취할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한다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지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개 정당 중에서 꼴찌 맞죠? 예. 꼴찌를 기록하고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지금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개 중에 꼴찌인데 사실은 3, 4, 5등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다 5% 내외. 네. 일단 뭐 한국당보다 낮은 지지율 호남에서 그게 충격일 텐데 근데 안철수는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스탠스 보면 결국은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대권이거든. 그렇죠. 대통령 후보 한 번 더 해먹는. 대권이면 지금 여기 뭐 호남 지지율 뭐 지금 5개 정당 중 꼴찌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결국은 그거 보고 가는 거야. 그거 보고 가면 소위 말하는 자기는 절대 진보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야. 진보 후보 될 수 있어요, 지가 지금?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 만약에 고개 숙여 들어와도 지는 후보가 안 돼. 그럼 반대로 나는 진보의 반대 세력에서 후보가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당 지지율 안철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도 똑같은 겁니다. 유승민은 자유한국당이 완전 몰락하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 진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보수를 지지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흡수해서 자기가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을 여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그게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다음 뭐 지방선거, 다다음 총선 망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랑 거의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뭐 유승민 입장에서는 12월 중순까지 한번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야당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흔들림 없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걱정이었던 외교 안보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드 문제도 해결되고 있죠. 아니 뭐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도 다시 좋아졌고 또 그래서 중국 방문객도 늘어나고 뭐 우리 물건도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뭐 조금씩 되겠죠.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 그걸 대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도발 없잖아요. 네, 딱히 없고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지랄한 거 있지만 전혀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렇게 되면 외교 안보 문제도 조금씩 실마리가 풀릴 것이고. 그리고 적폐청산 요건은 아마 12월 말 늦어도 1월 중순쯤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딱 마무리되면은 요 지지율은 더 뛴다고 보고요. 그 지지율이 지방선거까지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연결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 사이 뭔가 없어야 된다. 지방선거까지 연결돼서 지방선거 압승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정부까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 찬반 여론조사에서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반대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근소하게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의 부담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청와대 부담이고 말고 청와대는 뭐 이 공정한 카드 아니면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의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물적으로도 사실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녹음 시간으로 오늘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 보고서 채택 무산됐거든요. 무산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안 했어요. 뭐 그 새끼들은 뭐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아니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부적격을 쓰든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뭐야? 아예 안 들어오면 뭐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 자유한국당에서 그렇다 치자. 문제는 국민의당이 같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무산된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이 행동. 국민의당만 들어왔어도 이거 뭐 부적격을 하든 적격을 하든 됐어. 근데 국민의당이 같이 안 들어오는 이런 개짓거리 하는 바람에 안 됐단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국회에 청문을 줘버린 거지. 아니 홍종학이가 안 된다고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최초로 삐낌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 정당의 목소리를 내려면 와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게 낫지, 같이 안 오는 거는 오히려 안 보이지 않나요? 답답한 노릇이네. 네. 자유한국당이 안 보이면 100명석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너무 티나지만, 같이 안 오는 건 뭐야? 근데 뭐 그러든 말든, 한 번 더 요청해갖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그만이니까, 네. 밀어붙이면 됩니다. 임명 강행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정의당이 찬성했잖아. 희한하게 정의당이 찬성하면 다 통과됐고 반대하면 부결됐잖아요. 그렇게 정의당이 또 오케이 했으니까 뭐. 그래서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다 챙겼다고 봅니다. 명분도 됐다, 이제는. 밀어붙이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전병헌 수석 측은 논두렁 시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빨대가 아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문제야. 언론에서 누구한테 들어서 이걸 써요? 그 빨대사, 논두렁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줬느니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인규가 있느니 국정에 줬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줬든, 검찰에서 줬든, 방송국 기자, 언론사 기자, 신문사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흘렸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거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근데 지금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이거 롯데가 준 기프트 카드를 사용했다. 왜냐면 이 기프트 카드가 전병헌 수석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위에서 다 써있단 말이야. 네. 포인트도 받고. 그러니까 아니 전병헌 자녀가 롯데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롯데가 전병헌한테 카드 주고 그 카드를 딸한테 줬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상세함 이거를 검찰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안 나오고 이걸로 얘기하면 돼. 근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아마 그런저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던지게 하고 본 거죠, 그냥. 그렇죠. 일단 자녀가 사용하고 적립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 전 수석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죠. 스스로 판단을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네. 청와대 문제 없어요. 문제 생겼다. 바꾸면 되지 그래. 그렇죠. 이게 도덕적으로 그 정권 전체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개인 그것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권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전병헌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해봐야지 수사해보면 되죠. 사실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 자체로도 그냥 정부의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폐청산 수사하고 지금 맞물렸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 계속 지금 정치 보복이나 어쩌고 하니까 봐라 검찰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부 거도 깐다. 현 정권도 깔 거 있으면 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곤혹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권속 바꾸면 되지 뭘 그래. 전 수석 들으면 섭섭해하겠네요.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본인은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 당시의 비리 내용이 아닙니다. e스포츠 회장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확실한 건 이런 겁니다. e스포츠 회장이었잖아요. 네. 협회장이었잖아. 협회장은 뭐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 만나고 기업 만나고 해서 협회 돈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협회 돈 좀 주세요. 협회장은 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을 받았냐?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원래 협회장이 하는 일이야.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e스포츠 게임 대회 할 때 롯데 홈쇼핑 간판 걸어놓고 투자 받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찬 맞잖아요, 광고 협찬. 근데 문제는 그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거든. 사비로 썼다는 이건 문제죠,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정무수석, 그러니까 전 의원이지. 전 의원에 보좌관 2명이 끼었고, 하나는 조폭 출신의 브로커가 껴갖고 돈 세탁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억 1천을 지들 3명이 처먹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좌관들이 과연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의원한테 보고 안 하고 지들끼리 쓸 이런 배부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새끼들이 있었을까? 예? 진짜 보좌관들만 챙겼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면요. 돌려서 의원한테 다시 갔을 거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협회장이, 의원님, 1억 9천만 원 홈쇼핑에서 후원한답니다. 1억 9천? 알았어. 그럼 나중에, 롯데 홈쇼핑 사장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때 후원해주신 1억 9천 감사합니다. 3억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밑에 애들이 함부로 못해. 그 전병헌 의원 초선 아닙니다. 선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럼 모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네. 이거 지금 언론 기사도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 벌써 불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아마,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검찰로 나오세요 하면 그거는 아마 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지금 정무수석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한테 검찰이 증거나 증언 없이 나오세요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긴 쉽지 않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난 강호의 의리가 없다니까. 뭐 지켜보죠. 이건 어쨌든 나왔으니까 수사해보면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는 할 말이 없지. 기프트 카드는. 그건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자녀가 사용 후 적립됐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서. 그러니까 적립까지 왜 한 거야? 뭐 자기를 사랑하라고 애 새끼를 왜 사랑 이런 걸 또 주냐고. 날 위해 쓰면 안 걸리잖아. 영화 봤겠죠. 영화. 롯데시네마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 방문진 이사회가 2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렸는데 해임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MBC가 내일 파업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업 종료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 원래 8일이었다가 10일이었다가 13일 연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8일에서 10일 연기한 거는 지금 야당 추천 인사들이 저기 뭐 태국인가 어디 갔어. 네. 그 행사 가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명분이 좀 약해진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뭐 날치기니 뭐니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우리 없을 때 니들끼리 또 그러지 않겠냐. 네. 그래서 10일 연기했는데 끝나고 안 돌아왔거든. 그래서 13일 한 번 더 한 거야. 이제 와도 되지. 그리고 또 한 명이 참석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3일 했는데 나는 한 번 연기했으면 됐지 뭐 했었는데 13일로 연기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더만.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 해임을 2시인가요? 4시인가요? 4시에 하고 그리고 바로 MBC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주주총회 열어달라. 네. 근데 이 주주총회는 사장이 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 김장겸이 자기는 못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 박문진하고 정수장학회에서 만일 MBC 니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우리가 그냥 해버리겠다. 판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 다 준비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주주총회까지 열어버려갖고 김장겸은 아웃됐습니다. 이제 김장겸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멍청한 우리 김장겸 씨 퇴직금도 못 챙겼네? 그냥 사퇴하시지. 아니, 나 같으면 그러니까요. 사퇴하고 퇴직금이라도 챙긴다. 어차피 아웃될 거. 뭐 이렇게 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김장겸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뭐 비례대표 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당이 많아서 이쪽 사람은 많이 약간 끝까지 생겼는데. 버티는 게 약간 그 유행인가? 그러니까. 아니, 김재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공천도 못 받았어, 네, 국회의원. 그거 뭐 어디지? 뭐 사천시장. 사천. 네, 사천시장 나가려고 하다가. 김장겸도 그 똑같습니다. 방문진 설립 이후 김재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주인공이 축하드려요. 됐습니다. 네. 네, 완전 축하드리고.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부사장이 백종문? 백종문 부사장인데 그 김장겸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라인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사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대행이야. 그래서 아마 MBC 노조에서는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사장을 빨리 선임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정상화를 하겠다. 예, 예.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능이나 이런 건 빨리 들어가고 뉴스는 우리가 계속 투쟁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1일, 72일째 이제 파업 만에 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춥기 전에.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그럼요. 돼서 다행이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심병원이 계속해서 최근에 그 검색어 1위, 2위를 차지했는데, 지난주에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 이제 이 재단의 행사에 동원이 돼서 굉장히 선정적인 춤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 이후에 제보와 폭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송재단이라고 하죠, 성심병원 재단이. 네. 일송 가족의 날에 장기자랑 공연을 강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심병원에 소속된 신입 간호사들이 가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이런 고위직 관계자들 앞에서. 네. 요거 왜 신입 혹은 2, 3년차 간호사들이 대거 동원됐을까요? 젊으니까? 아니지. 막내니까? 막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거절을 못해. 이제 금방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의상도 굉장히 짧고 선정적인 안무의 표정까지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탑팬츠에 네. 뭐 그 뭐라 그래? 탑 탱크? 탱크탑? 탑탱크. 탑탱크가 없냐. 탱크탑. 근데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러니?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혼자 빠지게 그런 말이에요. 그 유난 떠네 진짜. 아유, 이렇게 된다고. 뭐 대단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옆을 하면은 빠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거 일송 가족의 날 행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병원 관계자들 뭐 애들도 오고 뭐 의사도 있고 뭐 저 간호사도 있고 뭐 병원장 식구도 있고 거기서 그냥 근무하시는 그냥 일반 분들 계시고 다 모여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장기자랑에 간호사들만 이렇게 동원돼서 행사를 했지? 그러게. 의사들도 하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간호사는 우리가 막 부려도 된다는 그런 대가리가 사회적 인식이나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드러난 거죠. 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쳐들어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차마 의사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못 시키고. 이 밖에도 뭐 병원에서 하는 환자 위안의 밤 이런 거에도 동원이 되고 행사 응원 연습 이런 거에도 동원이 다 됐대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 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에 장기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당일날 야 맞춰봐 하자 했겠어요? 이게 군무 아니야 군무. 그러니까요. 한 최소한 2달 석 달을 맞춰봐야 돼. 아 그럼요. 그러면 연습을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 했겠죠? 네. 그거 뭐 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 일이니까. 추가 근무 수당도 없었고. 당연히 안 줬대요. 네. 안 줬는데 이게 간호사가 3교대잖아요. 네. 엄청 피곤하다고 3교대 하면. 아 빡세요. 간호사들이 3교대 하는 간호사하고 출퇴근 간호사가 있는데 3교대 간호사들이 월급이 훨씬 많아. 그만큼 빡세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임신 30주의 간호사도 이 응원 연습하라고 동원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병원만 그럴까요? 아니죠. 네. 각종 이렇게 병원들 사단 재단 이런 병원도 있잖아요. 개원 기념 뭐 이렇게 해요. 뭐 해요. 하면 다 이렇게 장기자랑 막 하고 일하거든. 근데 뭐 재단 측에서는 난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 장난치나.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간부들인데. 그러니까. 구경하는 재단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야 재단 돈 많으면은 가수 불러라. 그러니까요. 창석이 저 사회 시키고 갑니다. 돈 주고 그래. 그럼 되잖아. 제가 현직 제 친구가 남자 간호사였어요. 부산에 근무했던. 물어보면은 큰 병원이나 뭐 대학병원에 실제 이런 거 있냐 하니까 다 있대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있고 신입 간호사들 위주로 시키긴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면서 재밌게도 하는데 일단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안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배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뭐 1년차 선배, 2년차 선배들이 다 신입 때 재밌게 갖고 막 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군중 심리로 우욱 끌려가다 보면 내가 정말 싫은데도 아까도 말했지만 거절 못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신입사원 장기자랑을 왜 하는 거야? 그냥 좋으면 자기네들 댄스 클럽 가면 되지. 뭘 그걸 보려고. 아니면은 뭐 이러면 간호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등 상금 10억 원 뭐 이렇게. 괜찮다. 괜찮지? 그러면 저도 간호사 시험 봐서 그러니까 저도 자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장기자랑을. 10명이 나와갖고 야 어. 우리가 1등 하면 1억씩 나눠 갖자. 슈퍼스타 간 뭐 이런 거에서. 괜찮지 않나?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장기자랑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첫 월급이 이제 3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도가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걸 태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관행. 신입 간호사들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죠. 우리 뭐 해군은 독 피운다고 하고 간호사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의미로 태움이라고 말란 얘기하더라고요. 소리고. 그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간호사들 군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병원 자체가 의사들끼리도 그렇고 병원 빡세요. 내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수간호사나 중간쯤 간부되는 간호사가 2, 3년차 간호사에게 뭐 안 한다고? 뭐 이러면은 야, 세월 좋아졌다, 야, 우리 때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런 거. 애들 옥상으로 오라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 야, 이제 큰일 미쳤어. 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남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간호대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 그때부터. 의사들도 의대에서부터 그게 시작됐잖아요. 얘네들 그 ROTC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간호를 하러 가서 자기 마음의 상처만 더 입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간호대. 그러니까 뭐 요즘은 남자 간호사가 많죠. 네, 한 그래서 20%쯤 되지 않나요? 네, 아직도 태움이란 거 여전히 있대, 그 친구한테 네. 물어보니까. 여전히 있대. 근데 남자들은 조금 버틴대요. 난 버틴다는 말 자체도 싫었지만,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데 여성들한테 이런 거를, 이유 없이 간호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간호대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간호사들 3년 다니다가 네. 졸업할 때쯤 되면은 편입. 자퇴하고 다시 시험쳐 또 들어가고 한 30년 하겠습니다. 집이 잘 살면 뭐, 재밌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일단 뭐 병원 자체가 굉장히 군기도 세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보면은 거고. 의사들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레지던트 1년차 이럴 때는 월급을 거의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그 의료행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근데 막 뭐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해도 막 뭐 때리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춘천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김진태 의원 후원금 강요됐다고 네, 지금 맞아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그 밑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김진태 의원한테 10만 원 후원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거 돌려받으면 된다. 연말 정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면 저는 싫습니다. 저는 민주당 못하죠. 지지예요. 이거 말 못한다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것도 다 갑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도 같이 커지면서 이제 간호사협회에서 뭐 인권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병원 측에서 가하는 인권 침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간호사 선후배 뭐 이렇게 의료진들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권 침해부터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함부로 임신하지 말라. 맞아요. 임신 순번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간호원들 간호사라 그러죠. 간호사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래서 계속 늦추라 그러고 막 이런다고. 무언의 압력을 굉장히 강한다고. 그렇답디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은 인원을 늘려서 늘려야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 사람한테 있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고. 간호사는 근데 그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스트레스 그 환자분은 스트레스 엄청나요. 진짜 힘들어. 환자들이 엄청 짜증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베드에 누워 있는 한 100명의 환자가 다 이동경이라고 생각해봐. 계속 짜증내. 아니 간호사가 정신병원 가겠는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고 당연히 아파서 왔는데. 그러게요. 주사나도 아프다고 하고 뭐하도 아프다고. 아파! 아니, 어떻게 요즘 할아버지들이 조금만 다른 환자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그것도 질투를 하는 할아버지들도 있다고. 뭐 일부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감정 케어까지 해서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간호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사이에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다 있잖아요. 신입이면 감정도도. 이 정도 해라 네. 이런 것도 있고 네가 그런 거 다 해라 이런 게 있는데 또 관행으로 인정하면서 눈을 감을 게 아니라 조금씩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앞서도 이제 학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최근에 고려대 다니는 학생이 그 페이스북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 학벌주의가 더 심해져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SNS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들어볼게요. 네. 학벌주의가 심해졌으면 좋겠어요. 가끔 고대 숲에 학벌 관련 얘기가 올라오면 아직도 학벌로도 사람 따지는 경우가 있냐는 댓글이 많이 보여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대 왔는데 스카이 출신이 더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직렬은 어떤 학교 이상 졸업해야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거. 안 그러면 공무원 학벌 세탁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되니까요. 기업에서도 대학 순으로 자르고 연봉도 대학 순서로 정해져서 저보다 낮은 대학 출신이 더 높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는 포효다, 포효. 짐승의 포효. 도라이 같은 얘기를. 와, 내가 어떻게 고대 왔는데. 고대 나와도 기자 하나? 그런 명언도 있어. 고대 나온 주제. 이회창이었나요? 고대 나온 주제 뭘 떠들어, 시끄럽게. 고대 이명박 있어. 그러게. 너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서울대 나온 분들은 고대 학교 시급도 안 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연고전 하면 뭐 연대도 좋은 학교입니다. 뭐 고대도 좋은 학교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물론 서울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니까 이회창한테 그런 개무실 당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밖에 못 하니까. 아니,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10대 후반에 그 1, 2년 공부 열심히 더 잘한 것 같고 인생 전체가 상관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 말처럼 공무원 시험에도 특정 진로를 해갖고 들어갔다 치자. 나중에 각성해갖고 30대 공부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너는 그럼 앞으로 딱 10대 후반에 공부한 거 그걸로 평생 탱탱탱 놀겠다는 심보잖아. 아주 못돼 먹은 심보지. 윤석열 지검장 40몇 번 떨어졌습니까? 엄청 떨어지고 다시 뒤에 다시 부활했는데 서울연구대 다녔고. 근데 여기서 학벌주의 주장에 대한 반박글 같은 고등학교 학생 같은데 아주 멋지게 매겨줬어요. 내가 할 말을 다 해줬다. 인생은 야구처럼 3아웃으로 망하면 안 돼요. 9가지의 스트라이크 수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더 이상 배트를 휘두를 수 없을 만큼 지쳐 몸져 누우면 몰라도 그 정도면 됐으니 그만하고 저리 가라 하고 배트를 뺏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게는 끝이 없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좁은 시각에서의 단 하나, 공부, 그걸로 줄지어 세상을 바라보려는 제보자분은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 학벌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부터 달라요. 자, 지방에 있는 학생이 공부 더 잘합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더 잘합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더 잘하겠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학생이 더 잘해요? 강남에 있는 학생이 더 잘해요? 당연히 강남이겠죠. 강남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금수저와 은수저 누가 더 잘합니까? 당연히 금수저가 더 잘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한 걸로 우리 다 이렇게 나누자는 것은 앞뒤 말도 전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공부도 그냥 사람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재주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노력해서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DNA야. 야, 우리는 공부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우생학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지. 아니, 이거 진짜 연구 결과 있어요. 공부 DNA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스포츠 있잖아요. 운동이 DNA가 더 클 것 같아요. 공부가 더 클 것 같아요. 공부가 더 커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운동이 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타고난 재질. 이거는 스포츠보다 공부가 더 많다니까? 노력은 그 뒤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공부 안 된 애도 있잖아요. 공부 자식도 없어 보니까. 부모도 잘 못했어. 그러면서 애한테 막 공부시키거든. 안 돼, 아무리 시켜봐 되는가, 그게. 내가 안 했으면 아들도 안 하네. 아, 쓸데없는 짓이에요. 재율이 공부하라고 얘기해 절대 안 하겠네요. 아, 나는 원래 잘한다니까. 여자 많이 만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하겠네요. 그건 당연히 많이 만날 겁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도 많이 만나게 돼 있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지내겠구나. 뭐 재율이가 공부를 많이 못한다. 지 엄마 닮은 거지. 이게 뭐야? 아, 참. 확실히 예의 바른 건 외탁했다는 걸 그때 증명했기 근데 때문에. 아빠를 닮은 부분이 지금도 많은 것 같으니까 공부도 잘할 거예요. 예, 네.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이게 뭐냐면 이거 기득권이잖아. 우리가 기득권을 혁파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안 철저한 기득권이에요. 내가 이 대학교라는 기득권, 학벌이라는 기득권은 얘가 지금 딱 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기 싫은 거야. 그 기득권을. 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그래 거야. 놓치기 싫은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옛날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기득권 놓치기 싫어하고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죠. 빈부격차. 맞아. 당연히 있어야지. 부자는 더 부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돈도 없는 게 씨발 걸어다녀 뭘 철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아, 참. 우리 그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의 뭐 나는 누구인가라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없이 이렇게 진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 이름이 유일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우리 대학교마다 신방과가 있잖아요. 네. 요 신방과 다 이렇게 다 과에서 몇 명 이렇게 다 모이는 뭐 그런 게 있었어. 해마다 뭐 열기도 하고 뭐 신방과 연합 모임 뭐 이런 아마 거요. 그렇게 해요. 네. 각 대학마다. 그렇게 같이 모여갖고 토론도 하고 막 하거든. 다 병신들이었어. 스카이고 지랄이고 내가 제일 똑똑했어. 내 말에 아무도 통 못 달았어. 그러니까요. 그래 뭐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게 그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잖아요. 민주화 투쟁 마지막 세대. 그때 한참 뭐 연세대 사태 터지고 막 이럴 때야. 그럼 문민정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운동은 어디로 가야 되냐. 아직도 주사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 논쟁들. 정말 마지막 세대다. 근데 아무것도 개코 뭐 알아야 얘기를 하지 비구신들 아무것도 몰라 걔들. 왜? 어릴 때 공부만 했거든. 사인 코사인만 척 공부했거든. 그거 되나? 안 돼. 상대가 안 되지. 안 되죠. 그 공부만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네. 사회는 다양한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록금 마지막 세대. 저희가 등록금 투쟁 1세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예 사회운동 자체가 거의 사라진 세대. 네, 뭐 어쨌든 이 제보자분도 좀 정신 차리시고 좀 더 많은 거를 또 자기가 이렇게 좋은 학벌이라는 걸 뭐 본인 말대로 얻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그리고 수사 잘 받겠다.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나마 이병기가 괜찮은 말 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되네. 그러니까, 이병기가 원래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병기는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잖아. 네. 돈을 줘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잖아.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수상이 밝히겠다. 더 밝힐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 지가 박살나는데. 그렇죠. 징역 5년 너무 길어. 3년 해줘. 하나 더 얘기해줄게. 뭐 이런. 강호의 의리가 어딨어? 강호의 의리가 떨어지지 5천년이야. 다 떨어졌어요, 의리는. 그렇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파는데 뭐 주군을 뭘 왜 모셔? 그러니까요. 장세동이 좀 내가 30억 좀 받으면 내가 또 안 그래?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배신이야. 배반.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남자준이나 이병호 같이 딴소리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이병기가 훨씬. 그러니까 남재준, 이병기가 딴소리 넣고 들어가서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병기는 들어가면서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서 더 많이 불 것이다. 이런 내가 준비해 왔어 이렇게. 혹시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일단 이 세 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차례로 진행이 되면서 국정원 중간 보스급 인물에 대한 수사들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죠 이제. 아예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급이 점점 높아짐이 느껴지잖아요. 이병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권력의 최정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맛이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MB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정황들이 팩트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요것만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부를 때는 모든 게 세팅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못 빠져나가게. 예를 들어 혐의가 5개야. 4개는 지금 세팅됐고 한 개가 모자란다. 그럼 부르면 안 돼. 왜냐면 두 번 부를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휘몰아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명박입니다만은 지금 검찰 준비할 거고 네. 그 활용점정은 원세훈이가 찍을 것이다. 원세훈만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이런 애들, 김간진 이런 애들 주소 있잖아요. 네. 그거 탁 들고 원수한테 가는 거지. 얘들 다 부르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야, 너 혼자 죽게 생겼다. 나머지 다 집행유예야. 너 혼자 무기징역 너 살려고. 혼자 무기징역 어떡하려고. 아니, 그 중동 아랍에 원세훈 돈 넣어주러 갔나? 원세훈 계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랍에? 그러니까, 큰일 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간 보수급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 이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참 수사 못하시나고. 지가 지금 다 불고 있는 시점인데. 협조하고 있네요. 아이, 그럼. 자발적 수사를. 그러니까 원세훈도 콩닥콩닥해, 지금. 나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세훈도 불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다 세팅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부르는 순간 탁 구속시키는. 그러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작년 말, 올 년 말 진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 구현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조만간 이제 포토라인 앞에 똑바로 선 MB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열렸죠. 녹음 날짜로 오늘 열렸는데 예상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뭐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제외하고 야3당의 대표가 모두 대선 후보들로 채워졌는데 대선 후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네. 이 정도 만에 패배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정당의 대표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에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보통 대선에 패배하면 자기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쵸. 좀 약간 자숙한. 자숙하고 가장 큰 게 후보 책임입니다. 외유 떠나고 공부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다 와갖고 지 당대표 쳐하고 욕심 뒤룩뒤룩 욕심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들은 대권에 멀어진다. 그러니까요. 참. 멀리 내다봐야지. 바로 적당히 밀당을 좀 할 줄 알아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안 되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선수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아갈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날아가기도 했지만. 본인이 나가지 말아야지, 책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갔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유승민 대표가 오늘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21일에 어떤 결론을 낼지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전에 뭐 통합을 하려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넘긴다면 동력이 빠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도 보수 통합이면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국민의당밖에 없지 뭐. 뭐가 있어. 안철수 개 정도?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김성식 의원 뭐 그 정도에서 통합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구민주당 의원들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는 아마 뭉개고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니들이 뭐 지금 나간다고 지랄해봐야 뭐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반대하잖아. 그렇죠. 그 사람 다시 오는 거. 싫어하죠. 안철수가 안다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니들은 싫어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걸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이거거든. 왜? 못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을 쪼개?
당을 쪼개면 쥐들은 유승민이랑 손잡으면 되지만 남은 사람 또 어떻게 해? 이 사람 진짜 갈 데 없거든. 그렇죠. 그런 걸 노려가지고 지금 안철수는 그 호남계 의원들이랑 뭐 협의하거나 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MB 개개끼 후원명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적폐청산 수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참 뭐 국론 분열, 안보, 경제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레파토리네요. 늘 하던 말이지. 뭐.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늘 하던 말이. 친일파들이 그 지랄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선동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안보팔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국론 분열 이거는 자기 지지층한테 하는 거죠. 보수층아 결집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MB 출국 전에 이제 출국 금지하라고 막 서명 운동하고 그랬는데 결국 출국을 했네요. 출국하는 거야 뭐. 근데 지금, MB가 이렇게 출국을 강행을 하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일정을 강행한 게 뭔가 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추측도 있어요. 국론 분열 말하면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 것이고 안보 위기는 보수의 늘 레파토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위기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정치 보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프레임 갖다 씌우는 것이고 경제 위기 같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원래 작정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아랍에 뭔가가 있다. 내가 지금 을 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면 쥐도 알거든. 내가 잘하면 한 달 안에 잘하면 들어가겠는데 그 사이에 뭔가 내가 가서 급히 내가 가서 사인할 게 있다라든가 뭔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출국 전에 테이프로 포토라인을 기자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세모를 쓱 지나쳐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진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뺑기치를 하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급히 내 돈을 딴 데로 옮겨놔야 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일단은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하고 또 기무사 네. 요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국가 안보가 아니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일했잖아. 친위대 한 거죠. 그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전직 대통령이 거기에 되면 사과를 해야지 책임을 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뭐 전두환의 뒤를 따라야지 뭐 박근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맨 처음부터 태블릿 PC 튀어나오고 이럴 때 스스로 하야했으면 지금 저렇게 빵해서 저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판결 있고 할 때 다 내 잘못이다. 인정했으면 뭔가 김관진을 보고 똥줄이 타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어. 5시간 동안 화만 냈을 거예요. 잘못한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지금 대책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인정하는 게 대책이에요. 안 할 것 같죠? 네.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이동관이도 이런 말도 했더라고. 환부만 도려내지 왜 손발을 자르겠다고 덤비냐. 그러니까는 김관진이 환부라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 뭔 말인지. 본인도 환부인데 잘 모르나 봐요. 어쨌든 김관진이 앞으로 더 불 거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같은 사람은 평생 실패를 못 겪었잖아요. 네. 계속 출세한 사람이잖아. 갑자기 근데 포숙질 묶였어 수갑 차고. 와, 멘탈 완전 무너지지. 국정원 변호사처럼 못 견뎌야 된다니까. 김관진이 그렇겠네요. 멘탈이 진짜 가루가 됐겠네요. 예전에 뭐 봤잖아요. 너가 중대장이구나. 내가 무섭니? 뭐 맞아. 그래. 군대하러 갔을 때. 맞아. 쪽팔려. 국방부 장관일 때. 이불킥, 그러던 양반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손에 쇠만 차이면 그냥 끝나는 그러면 빨리 나오기 위해서 별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옆구리만 툭 찌려도 다 물 것이다. 전 아이러니하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아프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석 쓰고 이럴까봐 몸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약간 나이 많으시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 몸이 살짝 떨리고 수전증 오고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쇼하는 거야. 건강 잘 지키시고 꼭 죄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3분 정도 좀 넘는 시간 발언했다는데 혀를 계속 날름거렸다며 뱀 새끼다 혀를 잘 날름거려. 입술이 마르니까 초조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초조함. 혀는 또 제가 좀 긴장하고 그러면은. 입을 해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 진짜 이 와중에 그러고 싶니? 저는 뭐 입으란 거 다 잘합니다. 예, 말도 잘하고. MB가 뭐 마우스 베스트 이런 건가? 그 여기 헤어 계속 내려고 그래서 뭐 했잖아. 이런 거 다 거짓말 할 때 나오는 액션들이야. 어? 5시간 동안 그런 거 연습했나?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런 말 했어요.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건 쉽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맞아요. 지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한 국가를 쉽게 빠르게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관진 구속, 그리고,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명. 이병기가 마지막으로 검찰 소환됐어요. 네. 근데 그나마 이병기가 낫더라고. 그리고 앞에 남재준, 이병호는 내가 뭘 잘못했어. 국정원이 뭘 잘못했어. 요걸로 모셨거든. 요걸로 모셔놓고 들어가서 다 쳐불었지. 근데. 뭐, 치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화가를 다 불었어. 네. 근데 이병기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됐을까요? 다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조항된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도 다 내 책임이다. 근데 박근혜는 좀 그럴 수 있다 쳐도 MB는 그걸 모를까요? 근데 이게, 이제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자꾸 펌프를 친다고. 그럼 귀 얇은 사람 거기 넘어가요. 줏대가 없는 거지. 어? 안 됐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동관 뭐 당시 대변인이었죠. 늘 같이 가면서 계속 국격과 품위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피의자가 출국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를 입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그는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럼 뭐 댓글 국정원 이거 잘못된다는 건 인정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서 0.45%만 진실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01%라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자료도 개소리예요. 이거 원래 수사 처음에 검찰이 할 때 이거 얘들이 다 자료 삭제하고 없앴던 거거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때 그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줬을 때 노트북 냈잖아요. 인터넷 기록은 인터넷에 온라인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노트북 내면서 나는 댓글을 단 적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어이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하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삭제한 기록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동관은, 어차피 이동관이가 뭐 지가 피의자가 된 것처럼 이명박보다 더 난리 쳤잖아요. 신의대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동관은 날아가요. 아, 진짜요? 이동관 날아가요. 봐요, 한번. 뭐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MBC 건하고 이렇게 해서, 그 김재철하고 엄청 만났다더만 이동관이가. 김재철이랑 이동관이랑 김재철은 MBC 특파원 출신이야 도쿄. 네. 이동관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출신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고 예전부터 쿵짝쿵짝한 거야. 그리고 이동관이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고 김재철은 MBC 사장으로 가고 맨날 만나가지고 밥은 김재철이가 사고. 김재철이가 뭔 돈으로 샀겠어? MBC 돈으로. MBC 돈으로 샀지 그래. MBC 카드로 맨날 그랬다고. 그거 지금 다 나오고 이동관도 이제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 발끈하는 거야 이게 이동관이 더. 아 본인도 포토라인 연습한 거네요. 그러면. 연습했죠. 예. 어쩐지 그 포토라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김관진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MB가 또 발끈을 했더라고요. 예.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말라고. 그 상식에 상식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본인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관진이 불었는데 뭐 앞으로 김관진 더 불 거예요. 왜냐면 오늘 호송차에 내리는 김관진 봤어요? 못 봤어요. 멘탈 부은 게. 아 표정이 여기는 어딘가. 난 또 누구인가. 완전 눈이 그냥 완전히 총명함이 완전 사라졌어 눈이. 아니 근데 MB도 출국하기 전에 측근들하고 5시간 가까이 무슨 대책회의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